네, 북한이 11월 미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북한이 고농축의 우라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어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추정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먼저 어제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 대선 이전에 과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가가 초유의 관심사였는데 네.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는 했지만 미 대선 이전보다 이후로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유 어디서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예,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이후가 될 수도 있다. 말씀하신 대로 열어놓고 지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김정은이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2018년에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쇼를 벌였고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이제 북한이 소위 말하는 모라토리움, 핵실험을 안 하겠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파기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3, 4번 갱도를 다 이제 보수를 해서 이제는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질문 주신 대로 그러면 대선 전이냐 후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지금 김정은이 어쨌든 이 핵실험이든 탄도미사일이든 각종 도발들은 이 군사적 목적과 함께 정치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카드가 아직은 좀 더 남아 있다. 그래서 핵실험은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에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예전에 김정은이 그 12축짜리 ICBM 그 텔 이동식 발사대를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김정은이 금년도에 정찰위성을 3번 쏘겠다고 그랬는데 5월 달에 한 번 쏘고 실패했거든요. 지금 금년이 두어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2번 정찰위성 발사 김정은 말대로라면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쓸 수 있는 도발의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핵실험이라고 하는 가장 큰 카드는 좀 더 뒤에 좀 남겨놓고 하지 않을까라는 국정원의 판단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약 70kg을 그리고 또 상당량의 고농축 우라늄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국정원이 밝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북한 핵 문제 워낙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핵탄두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플루토늄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축 우라늄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 원자탄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북한은 원래는 이 플루토늄 을 통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이 경수로 오메가2 원자로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플루토늄 탄을 만들었는데 사실 플루토늄은요 한 6kg 정도면 핵탄두를 하나 만들 수 있다. 70kg이면 한 10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우라늄을 농축해서 예전에 이제 김정은이 그 시설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우라늄을 농축해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만드는 우라늄탄의 경우에는 우라늄이 대략 한 20kg 정도 이상 필요하다. 이런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동안 핵실험을 6번을 했고 그동안 추출한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추정량을 놓고 봤을 때 대략
두 자릿수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추정치입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를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시설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네.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 뭐 여러 사례를 살펴봤을 때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강선이 아니라 혹시 제3의 장소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국정원이 발언을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시설은 영변에 이제 주로 몰려 있었죠. 2019년 2월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하노이 트럼프와의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김정은이 영변 카드를 내놨거든요. 자, 영변에 있는 시설을 이제 포기할 테니 우리 제재를 다 해제해 달라. 근데 트럼프가 뭐야? 영변 말고 다른 데 또 있잖아. 그게 나온 게 이제 강선을 염두에 둔 그런 미국의 그 이야기였다. 트럼프의 예. 그 얘기했다 그러는데 최근에 보면 김정은이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그 직전에 핵 무기, 핵 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영변에 있는 농축 우라늄 시설, 강선에 있는 시설 말고 제3의 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내부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영변 단지인지 강선 단지인지 아니면 제3의 단지인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강선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국정원의 판단이라고 보고요. 지금 사실 농축 우라늄 시설은 지하에다가 얼마든지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예.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3, 제4의 장소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재임 시절에 참모였죠.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서의 그 어떤 부분의 우위라는 것을 저희가 어떤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40년대잖아요. 벌써 70년이 넘었거든요. 네. 거의 뭐 80년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은 핵 탄두의 숫자만을 가지고 보면 뭐 북한이나 이란이 또는 중국이 미국보다 앞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이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예. 지금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말은 프로그램이거든요. 핵탄두를 만드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김정은이 농축 우라늄 시설을 공개하면서 계속 그 원심 분리기를 발전시켜라. 네. 원심 분리기에 P1, P2 방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계속 좀 더 진화된 방식으로 농축 우라늄을 더 많이 짧은 시간에 그걸 뽑아낼 수 있는 역량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사실 북한과 이란의 이 핵과 미사일 서로 협조 관계는 오래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핵 개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란보다 앞서 있지만 이란도 지금 농축 우라늄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그 열정을 가지고 좀 발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언급은 지금 이란과 북한이 가동하는 이 핵 프로그램이 미국이 과거에 했던 프로그램보다도 앞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핵탄두를 늘려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핵무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비확산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사실 매년 언급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오히려 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이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도 그렇고 그 앞에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도 소위 말하는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예. 최근에 보면 트럼프 또 이 해리스 캠프에서 나온
이 정강 정책에도 사실은 북한 비핵화 얘기가 안 들어 있어서 미국이 이제 북한 비핵화에 관심이 멀어진 게 아니냐. 예, 예. 뭐 일부 그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 또 이 쿼드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를 밝혔거든요. 이제 바이든이 유엔 마지막 연설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이후에 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후에 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뭐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고요. 예. 얘기할 이슈들이 또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지금 김정은의 태도나 북한 핵개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좀 얼마 전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핵 사용에 대한 어떤 야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를 더 촉발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러시아는요, 이 국제법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핵 보유국이거든요. 네. 5개 나라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핵 보유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중국 포함해서 이 나라들은요, 기본적으로 주어진 의무가 뭐냐면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푸틴이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본인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니까 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계속 높이면서 우크라이나와 나토와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은 결국은 북한 같은 이런 불법 독재 국가의 의지를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데 북한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과정을 보면 네. 90년대에는 우리는 핵개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들키게 되니까 우리는 핵을 가지지만 이건 절대로 공격력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족인 뭐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뭐 그건 안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도 핵관역이다. 서울도 초토화시키겠다. 이렇게 진화 발전되고 공격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예. 푸틴과 같은 그런 언급 이것이 사실은 영향을 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뭐 언급 수위도 그렇고요. 도발 수위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최근에 오물풍선도 날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해서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노래에 맞춰서 좀 춤을 추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딥페이크 기술로 좀 제작이 된 영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과연 북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이를 빌미로 또 다른 대남 도발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보니까 저도 이제 영상을 봤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영상을 보면서 북한 정권이 느껴야 돼요. 북한이 그렇게 쓰레기를 보내고 뭐 오물을 담아서 보내기도 하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자극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 정부를 압박을 해서 뭔가 정책 전환을 시키고 뭐 전단도 못 뿌리게 하고 확성기도 끄게 만들려고 하지만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여정만 디페이크를 한 게 아니라 김정은도 디페이크를 했어요. 그래 보니 김정은 디페이크한 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이 김여정 영상의 조회수도 70만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김정은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소니 픽처스라고 하는 그 영화사에서 김정은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 북한이 아주 그 영화사를 해킹을 해가지고 다운을 시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미국이 북한을 이 전산망 공격을 보복을 했던 그런 기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존엄을 못 얻겠다는 차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통해서 얻을 것은 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